네, 금요일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 그리고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체크리스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웹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던 하루였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한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이 웹툰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과장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웹툰 관련주 지금 접근 괜찮을까요?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수익성이 가시화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번에 넷마블에서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 게임 쪽으로 이제 확장성을 이제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는 이제 웹툰이 시작이 되었고 이 웹툰 IP를 통해서 이제 드라마나 이제 애니화 시키면서 이제 게임화까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네이버 웹툰을 이제 상장하게 되면서 만약 상장하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 웹툰에 연계되어 있는 이제 여러 이제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수익성이 크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이제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게임으로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이제 해외 국가들에게 IP를 이제 팔 수 있는 이제 능력까지 조금 더 확장되는 국면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좀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게 오히려 이제 홍보 수단으로서 이게 더 넓혀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웹툰이나 이제 프랑스나 이제 중국과 같은 여러 국가들의 이제 웹툰이 이제 여기에 침투하게 되면서 네. 이게 확장성이 가는 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웹툰 본다면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지금 가장 아까 이제 앵커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이제 물론 이제 DNC 미디어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MBT나 아니면은 와이렉과 같은 여러 이제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마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기사도 나왔겠지만은 넷플릭스의 그 절반 이상이 네이버 웹툰에서 나왔던 이제 IP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넷플릭스도 그런 글로벌이나 이제 비영어권에서도 순위를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웹툰화 시킨 영화나 드라마들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네이버 웹툰 쪽에 많이 있는 뭐 MBT나 Y랩 이 정도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BT Y랩 네이버 웹툰 쪽으로 좀 사업이 크게 좀 펼쳐져 있는 쪽인데요. 그쪽의 종목들 살펴보자 말씀 주셨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엔터주 쪽으로 초점을 맞춰볼게요. 어제 엔터주 또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찐 반등일까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같이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한국과 중국의 FTA 2단계 협상 재개가 합의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일단은 개방하는 분야 자체가 문화랑 관광 쪽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수혜도 같이 좀 기대감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같이 좀 테마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제 K-팝이 또 전 세계에서 위상을 좀 보이고 네. 있죠. 그래서 K-팝이 중국에서 공연을 다시 재개하게 되면은 100억 원 이상의 좀 이익이 증대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그동안에 그 공연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전과 이후로 표값이 한 50% 정도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엔터주들한테도 굉장히 좀 수익성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엔터주들이 뭐 어제도 하이브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뭐 하이브라던가 SM이라던가 YG도 좀 지속적으로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돼서 많이 개선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뭐 중국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 그리고 실적까지도 같이 좀 개선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터 안에서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저는 CJ ENM을 좀 보고 있는데 CJ ENM은 뭐 그 음악 관련한 사업도 물론 하지만 제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업별로 이렇게 개선세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지금은 또 최근에는 뭐 물가 불안이라던가 금리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에 좀 많이 시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상으로 좀 동반이 되는 기업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CJ EN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적자 폭이 굉장히 컸던 사업 분야가 이제 티빙, 미디어 쪽이었는데 그 티빙 쪽에서 이번에 뭐 가격 인상이라던가 구독료 인상하고 광고 요금제 이런 것들
것들을 좀 도입을 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굉장히 두드러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3분기 연속으로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더 높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VN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TVN 드라마죠, 뭐 선지엽고 티어라던가 뭐 눈물의 여왕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유료 구독자들이죠. 유료 구독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네. 또 TVN으로도 선순환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들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ENM 탑픽으로 받았고 과장님 종목도 엔터 안에서 종목만 빠르게 말씀 주신다면요. 저는 SM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이요. 최근에 뭐 블락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7월달 대주주 매도 이제 예고제를 이제 앞서서 이제 오 정도 10% 이상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미리 예고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결국에는 블락딜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는 없고 결국 SN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6월 15일 날 에스파가 이제 팬 사인회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쪽에 진출 팬덤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옛날 동방신기 소녀시대부터 결국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게 저는 SM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오늘 하이브 좀 빠지긴 할 겁니다. 뉴진스 관련된 초동 판매도 역성장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차별화가 될 건지 아니면 같이 동반 하락세가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SM 탑픽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점검 들어가 볼 건데 이제 아스코가 열리게 됩니다.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좀 개별적인 접근이 맞을 듯한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세론뉴스 대비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세런 뉴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금리에 관련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애초에 늘 항상 얘기를 했지만 2월 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거는 지금 바이오 회사들은 좀 차별화된 흐름을 좀 개별적인 이슈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바라봐야 될 거는 유황양이나 알테전 위주로만 좀 바라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아스코가 끝나고 바이오 USA까지 이어질지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유황양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이제 FDA 승인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알테오젠 역시 임상 3상 이제 머크사 임상 3상이 꼭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측면으로 좀 위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간스텐 바이오텍도 6월 달에 이제 아토피 치료제가 임상 3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가 뭐 정도를 좀 체크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는 각 개별사들의 스케줄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만 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좀 초점 맞춰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은 알테오젠 콕 집어서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고 알테오젠 지금 자리가 전고점 돌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지금 뭐 시장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뭐 눌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머크가 자체 키트로다 SC 제품을 이제 임상을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되게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젠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이죠. 가을쯤에 키트로다 SC 3상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거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것도 좀 강력한 모멘텀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키트로다 SC 자체가 앞으로의 어떤 독점 계약을 하면서 머크와 앞으로의 그 마일스톤이 뭐 1.4조 원 정도 되는 걸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알테오젠의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알테오젠은 이런 키트로다 관련해서 좀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뭐 항반병성 치료제죠. 임상 3상까지도 앞으로 또 이제 그거를 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테오젠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 상방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두 분 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목소리 내주신 것 같고 탑픽도 알테오젠일까요, 대표님? 알테오젠은 너무 당연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이게
최근에 금리 불안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내일도 PC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실적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가켄바이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플랫폼 기업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마일스톤이라던가 요즘엔 최근에 대규모 딜이 많이 성사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의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ADC죠. ADC의 앞으로 성장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체약물 접합제라고 해가지고 리가켄바이오는 여기서 링커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ADC가 좀 고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이 리가켄바이오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좀 단점이다라고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업화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상업화 신약이 좀 부재하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게 중국과 푸싱제약이죠. 푸싱제약이랑 하반기에 조건부 허가 신청 조건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또 허가가 되면은요, 승인이 되면은 앞으로 상업화 약물이라는 좀 그동안의 제약도 같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어디까지 보세요? 네,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 이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아스코 이후에 좀 매물 출회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담아 가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요. 전고점 돌파를 노려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 84,400원 저기 찍혀 있는 그 가격대 돌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 과장님의 토픽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떤 종목이에요? 네, 뭐 앞에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테오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제 거래소에서 IR 그 소규모 미팅이 있었고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예.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9월달에 인상 3상이 발표를 합니다. 원래는 12월이었고 이제 9월로 좀 당겨졌는데 저기 임상 발표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실패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다라고 좀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또 8월로 옮겨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만큼 계속 머크와 알테오젠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미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임상 3상이 성공을 하고 18개월 뒤에 이제 판매 개시가 되면 알테오젠이 여기서 1.4조를 받게 됩니다. 마일스톤으로. 그냥 마일스톤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밸류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ADC, SC 관련된 기술 이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도 이제 여러 SNS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ADC를 하고 있는 개발사들이 아니라 ADC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향후에 기술 이전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알테오젠도 채용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 일본어 가능한 채용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가 다이치 산큐입니다. 다이치 산큐 같은 경우가 2028년도에 이게 매출이 20조가 나오게 되면 이게 SC 전환율로 50%만 따지더라도 그만큼 알테오젠이 가져가는 게 1조 이상. 그리고 지금 엄민용 애널이 30만 원 목표까지 잡고 있는데 이거는 머크사 관련된 로열티만 해도 1.4조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게 되면 대략 2조 이상 매출이 28년도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밸류가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아마 30만 원 이상의 목표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접근이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토픽 알테오젠 받았고 현 시점에도 매수 가능하다. 상단을 굉장히 높게 좀 볼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다고 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오늘은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